어느 사이코패스가 한 달에 10명을 죽였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 6.27 대책은 그냥 9명 정도만 죽이는 정책이에요. 실제로는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 정책이에요. 안녕하세요. 진실부동산의 이원영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실전 투자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실제 경험을 통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았는데 이제는 제가 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진실을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좀 늦었지만 6.27 가계 부채 대책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의 어떤 자금 압박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내용을 뜯어보면 결론은 뭐냐면 어느 사이코패스가 한 달에 10명을 죽였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 6.27 대책은 그냥 9명 정도만 죽이는 정책이에요. 실제로는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 정책이에요.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강남 상구부터 시작이 돼서 마용성, 그다음에 서울 외곽,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 이렇게 퍼지는 순서인데 실제로는 2020년도에 20년 1월 초부터 강남을 겨냥한 정책이 나왔어요. 그 당시 정책이 뭐였냐면은 15억 초과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아예 금지시켰어요. 지금은 6억 정도는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15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LTV가 40%였어요. 서울 지역에. 그러면 지금 집값이 10억이라 가정을 하면은 그 당시에는 4구 36, 3억 6천만 원 해줬고 현재 뭐 규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0억이면은 지금 강북 지역의 LTV가 70%거든요. 그러면 10억이면은 70%면은 7억이잖아요. 그러면은 6억까지니까 지금 6억 나오니까 오히려 더 한도는 더 많아요. 2020년 초보다는. 그 당시 대출 정책으로 2020년, 21년 집값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비해 완화 정책이다. 이게 무슨 규제 정책이에요. 사실은 6억이라는 이 대출 한도는 강남을 겨냥한 건데 강남이 대략 뭐 한 30억 전후 갈 거예요. 그러면 6억이면 30억에 6억이니까 LTV 20%잖아요. 정말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하려면 LTV를 20% 정책을 썼어야 돼요. 그냥 6억이라고 한도를 못 박지 말고. 이 얘기는 뭐냐면 서울 외곽하고 경기도 지역은 집을 사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유명무실해집니다. 요거 하나 좀 빵꾸 났고요. 또 하나 이상하게 보면은 정부가 집값이 오르면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조금씩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요번에 소유권 이전할 때 매매 동시에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 내용도 보면은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왜 줄이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세자금 대출하고 주택 가격 상승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주택가격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부가 전세 대출에 대해서 집값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을 하는 집에 대해서는 임차인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막겠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그러면은 내가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임차인이 마침 그 집이 소유권 이전 매매 진행 중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돼.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얘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주택을 해주고 소유권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 안 해주고 이거는 정부가 그만큼 전세자금 대출이 집값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건데 그나마 그러면은 주택을 갭 투자하는 사람이 그 집에 내가 소유권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안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정부는 뭐냐면 대부분이 전세 대출을 받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면은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쉽게 투자를 못할 것이라고 일부만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를 크게 하면은 전세값이 더 떨어진다고 보는 거고 갭 투자는 아예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안 해. 폰만 잡는 거야, 폰만. 얘기했잖아요. 살인범이 한 달에 10명을 죽이는 거를 9명만 죽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니 죽이게 다 아예 못 죽이게 만들어야지. 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 정책이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살인범은 살아있는 거야 계속. 10명 중에 1명만 못 죽이는 거야. 그럼 뭐 나중에 다시 죽여요 또 10명 다.
채워서 아니 20명도 죽일 수 있어요.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지. 자, 이 두 가지 정책이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땜빵용이에요. 땜빵용. 그리고 우리가 호가가 가격이 빠지려면은 10 이상 빠져야 돼요.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가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0%까지 빠지는 거는 그거는 하락 국면은 아니에요. 그냥 약보합세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이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다시 가격은 반등하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이번 정책에 대해 핵심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요. 다음번에는 좀 더 이와 관련돼서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